없는 떡볶이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국물이 여기 많은데요 여기. 아 근데 너무 오늘 하드 트레이닝 아닙니까?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아, 아, 조금 전에 방송에 농담입니다. 나오셨던 분 같은데 여기에 또. 농담입니다. 사실 정말 이 시대를 밝혀야 한다는 이런 책무, 사명감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언어 도단이고 무례함을 넘어서서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너무 들어왔을 때 다리에 좀 힘이 풀려 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 잠깐 졸도했어요. 아이고 일어나서 다행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 카메라 켜졌을 때 인격이 다르고 꺼졌을 네네. 때 인격이 다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네, 오늘 저기 앞에 김용민 브리핑에 우리 김원웅 광복 회장님 또 초심님 나오셔가지고 또 멋지게 또 40분을 장식하시고 또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한번 이게 딱 필이 꽂히시면은 네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방송이 2시간이 3시간이 됐습니다. 예, 아이고.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방송. 저 브레이크를 걸 자격도 없어요. 그분들의 어떤 충만한 하실 말씀과 또한 지식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잘 네. 모르겠고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일단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유튜브를 켰는데 음. 김용민 브리핑이 아직 라이브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거 뭐가 오류가 생겼나? 아, 오류라니요. 그 말씀도 하십니다. 이 최병 선생님은 경제학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냥 막 포텐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한 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아. 예. 우리 시대에 최백은이라는 위대한 지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대단합니다. 최백은 교수가 쓴 책 2권이 있거든요. 그 읽고 있는데 쉽죠. 아 근데 진짜 음. 제가 최고로 치는 거는 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아, 그렇죠. 네. 아,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예. 자, 그래요. 더 얘기했다가는 뿌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뿌는 건 용서할 수 아, 없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네. 김용민 PD 것만 지금 특대용으로 준비했어요. 아, 이 같은 1인분이 맞습니까 이거? 아니 네, 이쪽은 내가 지금 저 3시간 동안 3시간 중노동하고 동안 와서 네네. 이렇게 또 전 특별한 아이고. 특대 사이즈로 주셨어요. 네. 예. 아 근데 떡볶이가 아니라 무슨 요리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노키친. 노키친의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 아. 궁중 떡볶이 정도가 아니에요.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 음. 자, 노키친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노키친입니다. 특히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네네. 시간이 길어요. 음. 하지만 노키친은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한꺼번에 보내드립니다. 레시피대로 데우고 볶기만 하면은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없는 명품 요리가 탄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는 빨간 떡볶이 혹은 고기 떡볶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새로운 맛입니다. 원래 떡볶이는 임금님께서도 드셨던 궁중 요리인데 만약 육지의 임금님이 아닌 바다속 용왕님께 진상한다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으로 노키친이 만든 신메뉴입니다. 깊고 진한 국물에다가 바지락, 오징어, 새우로 시원한 맛을 더해주고 레드페퍼와 청양고추로 칼칼함을 더했습니다. 매운맛을 못 먹는 애들에게는 레드페퍼와 청양고추를 덜거나 네네. 떼면은 딱 좋습니다. 아하. 담백하면서도 달지 않은 해물 듬뿍 국물 떡볶이가 탄생합니다. 노키친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 노키친을 먹을 때는 말이죠. 다른 어떤 재료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불과 이거를 끓일 수 있는 팬만 있으면 됩니다. 아하. 조리 시간은 단 10분. 하여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10분 정도 조리하면은 누구라도 특급 셰프가 만들어주는 노키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밀키트 중에 가장 완벽한 밀키트라고 이야. 자신합니다.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 한 팩 1947g 16,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000원이 저렴한 15,900원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노키친의 용왕님 수라상 떡볶이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아유, 그래요. 요거 하나에 음. 우리 3명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돈세양님도 좀 궁금해하셨는데 용왕님이 드시는 거면은 이 해물을 하면 자기 친구들을 친구들 친구들이 맛있어요. 예. 친구들이 맛있다고요? 자, 그래요. 네. 친구들과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야, 이건 진짜. 쌀떡이네요. 짬뽕 먹는 것 같아요. 짬뽕이지. 의절 조개 쌀. 네. 새우. 바지락도 엄청 탱탱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건 잘 어울린다. 처음에 보고 감바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부까지 이건 들어가서 유부까지. 유부, 네. 새우도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건 떡볶이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해물 요리에다가 네. 떡을 넣은 것 같은 맞아요. 고급 떡살이. 해물 요리에다가. 맞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해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국물도 되게 시원하고. 진짜. 네. 그럼 국물은 짬뽕 국물. 이 청양고추랑 엄청 잘 어울립니다. 매콤한 칼칼함이랑. 이게 지금 이렇게 납작한 그릇에 줘서 그렇지. 네. 이거 다 먹고 음. 햇반 하나 있으면은 아유 그렇지 비벼 먹어야 돼. 국물에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 네네. 국물이 얼큰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고추 맵습니다. 음? 네. 고추가 매콤하게 맛있어요. 고추가 기분 나쁘게 맵지가 않아요 또. 네. 야, 이 재료들은 또 어디서 구했어 이거? 이게 진짜 바지락도 이게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맛에 15,900원이면 정말 거의 뭐 거전돼요, 그죠? 그렇죠. 국물도 먹어봐야지. 와, 이거 아주 죽여주네 진짜. 이런 거 진짜 술이랑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럼 이 어떤 술하고 어울려요? 요거 이제 화이트 와인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이트 와인. 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술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아라든지. 이 국물 맛으로 보면 이걸로 해장해도 될 것 같아. 해장. 야, 칼칼하고 네. 파스타면이 아니라 그냥 그냥 소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소면 넣어도 맞아요. 맛있을 것 같고. 그냥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혼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추에 대한 호불호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 고추는 좋아. 저는 지금 딱 좋은데요. 맛있어요. 이게? 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넣고 끓여도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어우 이게 다 먹어버렸네. 새우도 적당하게 크고. 네. 왕새우 넣어봐. 그거 얼마나 부조합니까? 예전에 진짜 90년대 초반만 해도 네. 대학에 방송국이 있고 신문사가 있었잖아요. 그 선후배들 사이에 그 위계질서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랬죠. 여대에서는 그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술을 주는데 이때 큰 사발에다가 네. 막걸리 집어넣고 얘들 머리를?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선배들이 남학교는 일단 때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저 때는 이렇게 뭐 막기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세대는 좀 달라. 엄청 큰 그릇에 이제 막걸리를 한 2통을 따라가지고 원샷하게 했죠. 아유. 술로 많이 했죠 술로. 나 이거 지금 국물을 완샷했습니다. 먹을 만야 된다고 국물을. 오늘 국물 있는 기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딱 좋네 이게. 이 정도. 그냥 뜻밖의 이 유부가 제일 굉장히 맛있네요. 유부가 맛있어. 네. 유부가 여기 진짜 그 뭐랄까 한약방의 약방의 감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뭐 물질하고 오셨어요. 뭐라고? 앞에 조개가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다 먹었어 벌써? 네.
이 떡볶이를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맛있는 어떤 떡 짬뽕을 먹은 듯한 느낌. 아주 짬뽕. 좋습니다. 해물 떡 짬뽕. 네. 떡볶이가 아니라 해물떡 짬뽕. 네. 이 그릇에 국물까지 완성됐어요 지금. 오, 진짜 짬뽕면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맞아. 음. 어지간한 그 요즘 그 라면으로 짬뽕 라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거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일단 그거는 MSG 냄새가 확 나는데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고 얼큰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해물이라 국물에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좋아 지금. 너무 담백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동해에 가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생선찌개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네. 금방 소화되더라고. 음. 생선이 원래 그렇습니다. 맞아요. 해물이 소화가 잘 돼요. 전에 그 아들 데리고 한번 속초에 88 생선구이를 갔었는데 야 88 생선구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내가 생선을 싫어하는데 와 아, 88 생선구이도 있고 거기 저 동명항 생선구이도 유명해요. 동명항이요? 하나같이 이 동명항에 있진 않아. 동명항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 이제 네. 그 현지에서 잡은 물고기로 연탄불에 구워 먹는데 맛있죠. 그러니까 메로가 참 맛있습니다. 메로 진짜 살도 맛있죠. 많고. 네. 하지만 저는 오늘은 정말 생선구이보다는 이게 제 취향 같네요. 진짜. 그래요? 네, 떡볶이. 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네, 일단 제품으로 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키친 말고 이런 어디 어떤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에서. 네. 딱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좋은 방법이 요 노키친을 잔뜩 사가지고 그렇죠. 그걸 파는 식당에서 거야. 파는 거야. 진짜 나 만약에 요리 기술이 뭐가 필요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런 어떤 해물과 이런 국물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전 음. 거기 식당 가서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아, 아, 88 생선구이 가보셨다네. 오, 거기 이제 주차가 좀 안 좋아. 주차가 좀 안 좋고. 주차 공간이 동명항은 좀 협소합니까? 동명항은. 음. 동명항에 있지 않습니다. 동명항 생선구이. 동명한 게 없는 동명의 생선구이. 음. 네. 근데 3시에는 저기 있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아, 음. 그럼 3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한 2시간 텀 두고? 저녁에 5시에 다시 시작하고. 아, 제가 또 속초에 살았었잖아요. 네. 속초에 사는 분들 특히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여름이 되면 그분들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놀러 오는 분들 콘도 잡아주는 게 또 나름대로 거기서 실력으로 요즘도 그러나 몰라. 그러지 좀 마. 얼마나 피곤한데 그 지가 그냥 끌어오지 뭘 그게 무슨 저기 간부라고 그 부장한테 시키고 말이야 현지. 어? 동명한 생선구이집 가보신 분들도 많네요. 진짜 유명한가 보다. 근데 88 생선구이 쪽에 네. 또 유사한 생선구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드셔도 되는데. 거의 그쪽 갯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옆에 그렇지. 있는 네. 거기. 예. 요즘에 또 다리가 생겨서 예. 갯배는 옛날 얘기고. 그래도 뭐 타는 재미가 있죠 갯배도. 그래요. 아, 저만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얼큰해가지고 땀이 살짝 났어요. 예.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기분 좋게 얼큰하고요. 기분 좋게 약간 땀이 나는 아주 좋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관훈 라이트 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클럽 국물 없는 기자. 국물 없는 기자회군요. 이 상황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그 일화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네네. KBS에 TBC도 왔고 음. DBS도 왔고 CBS도 왔어요. 세계 그렇죠. 방송사가 예, 예. KBS 본사에 다 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하다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DBS, KBS인데 CBS 이러기도 하고 막 온갖 방송의 그런 방송이 그 끝에 잘못 고지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부터 좀 네.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주세요. LCT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음. 제가 몇몇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LCT 사건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진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막 부풀리고 지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정치 그냥, 공방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죠. 보도하고 있다. 네, 정치 네. 공방 프레임 틀 안에서 보도를 한다는 건데 왜 그럴까? 제가 많은 뭐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첫 번째 일단 LCT 비리 의혹에 대해서 모르는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정치 공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LH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 그 사건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그런 프레임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세 번째는 LCT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 전현직 언론인들이 적지 않게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LCT도. LCT 비리 의혹 때 이걸 제가 왜 하냐면은 이거 터졌을 때 제가 미디어널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자를 부족한 인원이지만 부산으로 한 명을 내려보내기까지 했었어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예. LCT 사건이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냐면은 이게 이용복 회장이 거의 한 700억대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로비를 했느냐? 일단 LCT가 서 있는 그 위치가 터가 있잖아요. 네. 원래 그 터가 아니에요. 3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근데 그쪽에 다 아시겠지만 LCT 이 들어선 해운대 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안가거든요. 그때 당시 52%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용도였어요. 근데 그걸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허가를 해줬을까? 여기 어떤 비리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용복 씨가 이렇게 로비를 엄청나게 집중을 했던 건 아닐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군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네. 60층 이상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LCT가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된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하나는 당시 군인 공제회를 비롯해 가지고요. LCT 시행사에 무려 3천억이 넘는 돈을 대여를 해줍니다. 오. 왜냐하면 그 군인 공제에서 대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음.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다. 이자를 안 받아요. 어떻게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있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의혹들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럼 이거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국물 없는 기자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검찰이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2017년. 2017년 3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황교안 대행 때. 그렇습니다. 네. 예. 당시 이용복 회장을 부산지검이 회삿돈 705억 횡령 사기 그리고 작전 세력 투입 등 아파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고요. 연루된 정관계 인사 총 24명을 기소를 하고 12명을 구속을 시킵니다. LCT 비리 사건이 그때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산시 주요 정치인과 부산 지역 유력 언론사 사장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구속이 됐느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영복 회장과 지인 사업가 등으로부터 상품권, 술값 대납 등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배덕광 의원,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였습니다. 네. 역시 LCT 사업 포괄적 편의 대가로 9,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역시 4,800만 원 뇌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김모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서 그때 당시 한바업자로 하여금 한바식당을 수주받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오래전 일인데다가 검찰에서 진술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됐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그때 LCT 비리 사건을 주목을 했냐면은 당시 국제신문에 차승민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국제신문에 부산의 부산일보하고 일간지. 국제신문 부산의 일간지. 네, 네. 2대 일간지죠. 부산에서. 부산일보가 넘버1이고 국제신문이 넘버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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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 차승민 당시 국제신문 사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혐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LCT 시공사 사업단장에게 이 사람이 광고비 집행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타 신문과의 광고비 차익을 보전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광고비가 좀 단가가 낮으니까 이거 좀 높여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비 차익을 주지 않을 경우에 LCT 아파트 사전 예약자 명단을 신문 일면에 보도하겠다. 이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뭐 사이비 언론들이 할 짓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2016년 2월 29일경에 5,142만 원을 받아요. 국제신문 사장이. 그리고 역시 2014년 2월경 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LCT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요. 주점, 골프장 등에서 약 1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12월 22일 재판이 선고가 됩니다. 네. LCT와 지역개발 사업 관련 금품 비리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당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립니다. 이게 국제신문 당시 2017년 12월 22일에 벌어진 법정 판결이고요. 아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재판부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에 네. 2심에서 이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 집행유예로 감형이 됩니다. 감형된 이유는 일단 모두 혐의로 인정을 했지만 벌 받았어. 벌 받았어. 옷에 튀었어. 에이, 하세요, 형님. 재판부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보도를 구실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해서 죄책이 크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크지 않다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항소심에서 네. 개인적인 금전수수가 아닌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휴지가 없네요. 휴지가 없으니 뭐 할 수 없이. 아니 근데 이 보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한 건데 그냥 피해자랑 합의하면은 끝나는 건가요? 야, 이게 피해자랑 말도 안 되는 없잖아요, 일 사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유예를 결국에는 선고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이거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니 무슨 신문사 사장이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저는 지금 LCT와 관련해서 새로운 그 리스트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왜 언론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공방 프레임에 혹시 갇혀 있는 후배 언론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제신문만 연관이 돼 있었느냐? 사장만. 그때 국제신문 노조에서요. 사장 퇴진 투쟁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수 기성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외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국제신문 사장만 연관이 됐느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 2017년에 역시 7월쯤인데요. 이때 허남식 전 시장과 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허남식 전 그렇지. 시장도 LCT에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그 됐거든요. 양반이 네. 뭐 대간
불명예스럽게 뭐 걸렸었는데 이 양반이. 아니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해요. 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허남식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허남식 전 시장이 일단 1심에서 2017년 7월 7일입니다. 네.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근데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허남식 전 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시 검찰이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이면서 고등학교 마산고 동기 동창생인 이모 씨를 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해서 로비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모 씨가 부산 지역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 원로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허 전 시장의 선거 캠프 참모로서 기획, 홍보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이름이 이모라고?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익명으로. 네. 네. 근데 이 이모 씨가 보고서를 몇 개 한 4개 정도 작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 63명에게 추석 선물로 최상급 소갈비 한 상자씩 전달. 소갈비. 이게 누구한테 전달을 했느냐? 언론사 부장 이상 간부들. 그리고 왜 전달을 했느냐? 추석 명절 겸 허남식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확산을 위해 선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게 보고서 한 4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언급이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에 따라서 언론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허남식 그때 당시 부산시장 이제 선거에서 그런 우호적인 태도가 자기가 이렇게 언론인들에 대해서 로비를 한 결과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골프 초청을 추진했다는 그런 대목도 이 보고서에 있는데 이를테면 땡땡그룹 조모 회장이 부산 언론사 사장들을 7월 17일과 7월 18일 중국에 골프 초청을 했고 6월 12일경에는 흔히 말하는 중앙언론사 그리고 부산 지역 일간지, 방송사 이런 기자들과 골프 회동을 갖는 등 순차적으로 보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1심 재판부가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통해서 실제로 언론사 사장하고 언론사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2010년 7월 17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역시 7월 18일 귀국한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이모 씨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 재판부가 또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2010년 6월 12일에 뭐 99만 7,300원이 결제가 됐고 이게 등등등 뭐 2010년 6월 19일에 167만 9,800원이 결제가 됐고 이런 사실을 재판부가 1심 재판부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를 해요. 근데 이게 왜 2심 가서 뒤집히느냐? 2심 재판부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실제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이 이모 씨가 3천만 원을 받아서 언론인들에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허남식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는데 재판부는 언론인에게 썼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후배기자 관리용이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향응을 괜찮습니까? 제공해주세요. 그건 괜찮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일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을 하고 주말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일부 언론인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든 봉투를 줬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법정에서. 근데 재판부가 이 이모 씨 진술을 인정을 안 해요. 아 본인이 줬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검찰 피의자 신문시 자신이 관리했던 언론사 기자들의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진술을 했고 1심 재판 때는 5, 60명 정도라고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그거고 결정적으로 허 전 시장의 선거운동 명목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해오던 부산 지역 후배 언론인들 그리고 각종 모임의 관리 비용 본인의 품위 유지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다수의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식사 골프 모임을 이모 씨가 가졌고 그 대금을 이 이모 씨가 전액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영복 회장에게 받은 3천만 원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
이것만 참 대놓고 봐주는구만.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 참여연대 쪽에서 음.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면요. 결국에는 허남식 전 시장의 측근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언론인들에게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냐. 그렇지. 예. 그래서 김영란법이 있건 없건 혹은 선거 시기건 아니건 간에 이 사람들이 언론인에게 골프 대접을 했다는 것은 아니 선거용이 아닐 수가 있나 이게 그게. 기소를 그 선법으로 기준이 기소했나 뭡니까 보죠? 도대체 그 기준이.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를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음.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항소심 재판을 할 때요. 물론 허남식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모 씨가 누구누구한테 돈을 주고 누구누구 식사 대접을 하고 누구누구 골프를 치고 이런 증언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전현직 언론인들이 전부 재판에 출석을 해요. 재판에 다 출석을 해요. 지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남식 전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때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모 씨하고는 평소 친목 모임, 부산 지역 기관장 모임 등을 통해서 자주 받거나 혹은 몇 차례 식사, 골프 모임을 함께 한 적이 있지만 당시 뭐 선거와 관련해서 허남식 전 시장 당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식사, 골프 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 진술을 하고 재판부가 또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영끌을 했네.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면서 영끌을 했어. 영끌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로 저는 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이 정도로 이 재판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언론인들이 이모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혹은 징계를 받거나 저는 이런 언론인이 있다는 얘기를 그 뒤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위야무야 된 겁니다. 허남식 전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모 씨 진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과연 이게 언론 윤리 차원이라든가 정말 이런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이게 하고요.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산 허남식 전 시장과 관련된 혐의는 네. 대법원까지 갔어요. 아 그래? 네. 아니 그 허담식 그 위키 보니까 3심까지 갔어. 30까지 가죠. 대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2심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인용을 한 번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허남식 그 전 시기가 언제? 대법원 판결 2018년입니다. 2018년 네. 몇 월? 제 기억으로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2월. 2017년 9월이었나 그 저기 김명수로 바뀐 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게. 김명수 네. 때였겠네. 예. 근데 아무튼 저는 무죄와는 별개로 언론인들이 이런 의혹에 일단 연루가 됐고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정도로 지금 가서 증언을 했고 혹은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자기는 의혹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LCT 문제에 있어서 언론인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무관심하며 왜 정치 공방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저는 특히 부산 지역 언론인들은 그때 현직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전현직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MBC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LCT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전현직 법조인, 장관, 유력인사 10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100명 여기에 과연 언론 포함 안 돼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는 게 무리한 억측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어떤 침묵은 들춰내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누가 다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집단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민주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LCT에 지금 박형준 씨가 연루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안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부패의 고리, 부당한 거래의 고리가 혹시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 언론일수록 더 침묵하겠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LCT와 관련돼서는 특혜 분양 문제뿐만 아니고요. 허가 과정 자체도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언론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를 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재판에 연루가 되고 재판 과정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음. LCT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인의 이름들이 다수 거론이 됐다는 거. 언론이 다수 거론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LCT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다시 리스트 100명이 있다는 게 진정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때 당시 검찰 수사는 그럼 잘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무원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자유롭지 않은 언론, 거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잘 모른다. LCT 사태에 대해서 기자들이. 특히 중앙 언론사, 서울 언론에 있는 사람일수록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근데 하여간 부산에서는 LCT가 한눈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특혜다. 말이 안 그 돼요. 넓은 해운대 땅에 떨렁 세 채, 그게 다 LCT거든. 아파트 85층 두 채에다가 본 건물 네, 네. 102층인가? 102층이에요. 102층. 그래서 보면 아니 저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런- 예전에 그 남바순이라는 영화 아시잖아. 네. 불사파의 표시를 갖게 만드는 불사파 마크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은 마치 그 건물 세 개가 섬처럼 음. 결코 그런 고층 빌딩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에 섬처럼 불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지역에 군사 통제 지역이었는데도 군사 작전 통제 지역이었는데도 고도 제한까지 해제해가면서 건물을 들어 올렸다면 그 정도 해안가에 바닷가 근처에 고층의 높이가 있다면은 도로하고 이런 게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거기가. 근데 환경 영향 평가도 제외됐어요. 아, 그렇지. 그 엄청난 건물을 짓는 그 엄청난 건물을 그럼. 짓는데도 이 모든 게 특혜가 아니고서는 음.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어떤 의혹과 과정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음.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그 문제를 짚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음.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어이구, 이게 달맞이 고개를 가린다고 하시네. 아그 LCT가 달맞이 고개 안 가보셨지? 저 어렸을 때 가보긴 네, 했죠. 너무너무 훌륭한 달맞이 고개입니다. 네. 부산의 명소예요. 근데 그걸 그 바다 보이는 그 길목에 LCT가 다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슬프네요. 네. 근데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특혜 의혹이라든지 막 이런 거는 정말 막 열심히 그렇게 달려들어서 취재를 해놓고 심지어 뭐 취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까지 해가면서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이번 LCT 의혹이라든지 이제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좀 입시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침묵을 하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아까 동기 선배 얘기에 좀 특별히 이제 동의했던 부분이 이거는 언론사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 빼더라도 이거는 정말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대로 알아보려고 네.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 많이 들으니까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 터지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냥 계속 흘려주니까 그냥 그것만 이제 주구장창 이제 받아 썼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에서 나오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기사를 안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내피셜인데요. 이 사건을 제대로 다시 리포트를 뉴스를 만든다거나 취재를 하게 되면은 기자들 사회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 쉴드 친다. 그렇지. 그런 어떤 정서나 프레임이 기자들 사회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쭉 국물 없는 기자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저도 이제 그때 국장으로서 취재 기자한테 핸들링을 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언론계가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언론이 기자라면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토퍼보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박형준 씨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특혜 분양을 받은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LCT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청약을 넣어서 그렇지. 예. 21억. 와 비싸네. 21억 엄청 비싸네요. 근데 딸도 있잖아, 딸. 딸은 또 융자 끼고 14억. 참 이게 운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이게 특혜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청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길 건너 창원. 그때 이제 LCT 초기에는 뭐 미분양이 났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미분양이 났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 LCT가 어떻게 저기 서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건가, 이제 그거 그렇죠. 자체부터가 좀 의무를 그래요. 삼아야 될 대상인 것 그리고 같은데. 사실 이거 LCT 인허가 때문에 그야말로 부산 지역의 고위층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랬던 곳인데,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사람이 LCT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샀다고 오늘 큰 소리를 친 거예요. 하도 의혹이 불거지니까 정상적으로 샀다고. 그러니까 난 이거 보면서 야, 요즘에 제가 인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부쩍 많이 보게 됩니다. 양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그냥 속으로 죄책감을 갖고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 덜어봤는데 네. 그래요. 정말 저는 박형준 씨가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민간인 사찰 4대강 관련해서 어용방송? 비판적인 그런 인사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네. 자기한테 보고가 된 보고서인데 네. 자기가 요청해서 자기가 받은 보고서인데 자기 모르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해명입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자기 이름으로 누가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게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거야.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예전에 이명박 씨가 뭐 BBK를 설립하고라는 말을 했는데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 그때 좀 굉장히 충격적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게 박형준이 그때 뭐였죠? 홍보수석실인가? 아니 처음에는 홍보기획관이었다가 네, 나중엔 정무수석이 됐어요. 정무수석. 네, 그때 이제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네. 홍보기획실 요청 사항이라고 써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자기는 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사실 좀, 김영춘 예, 후보하고 믿기지가 토론을 할 때 않죠. 자기는 처음 본 문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자기는 처음 보는 문건. 그런 게 있었어? 난 못 봤는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바디랭귀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 아니 이게 말이죠. 누가 그러면은 그 공직사회에서 권부에 있는 인사의 직함을 그렇게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만약에 아니, 그렇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뭐 진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박형준이 그 정권에서 네. 진짜 왕따를 당했거나 정말 누군가로부터 골탕을 당할 만큼 하찮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홍보기획관 하다가 정무수석이 됐어. 실세야. MB 최측근이야. 근데 제가 이게 몇 년 전입니다. 네.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국정원이 문건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고 내용에 나중에 사실이 만약에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허위 보고로 문책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국정원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국정원 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팩트 체크를 굉장히 세게 한다 아 그래요. 국가기관인데 또 정보기관인데 허위 정보를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명예스럽고 그렇죠.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그 그거는. 문책을 당하게 돼 있대요. 이거는 만약에 그 기록에 남을 텐데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그러니까 이 거예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서인데 네. 이 만약에 홍보기획관 실 요청사항 그러면은 뭐 그 해명이 이해될 법도 한데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돼 있었다니까요. 다 그렇게 그 언급을 네가 요청한 거야, 박형준 네가. 나 이해가 안 참 가죠. 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 참 이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뭐든지 해야 될 판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현실을 부정하면서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인데 기본적으로 리플리 증후군 그 어려운 말 쓰기 이전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지금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박형준 씨가 진보 출신인 거 아세요?
뭐 진보 예전에 이제 출신이야, 진보. 교수할 때 어. 네. 예전에 그 민중당이라고 네. 민중당 이재호, 김문수, 장기표 선생이 있을 때 그렇죠 이우재 이런 음. 분들이 있었던 민중당 음.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95년인가 그때 민자당인가 신한국당인가 거기 들어가서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당에 있었는데 민중당 출신이 MB 쪽으로 참 많이 가셨네요. 이재호 그렇지. 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게 좀 세인물들의 수혈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계열로 많이들 가시긴 했지.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 또 압도적으로 또 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춘 후보자와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형준 씨를 이렇게 게다가 또 저 딸 입학 문제. 입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네. 부정 입학. 딸이 입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딸 데리고 가서 얘 좀 꼭 딸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마가 가가지고 딸을 좀 입학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30점 줄 걸 80점 줬다는 거야. 근데 결국 떨어졌어. 왜 떨어졌겠어? 필기에서 안 됐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모로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 입시 지원도 안 했다 그랬는데 지원 여부가 만약에 네. 가려진다면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허구의 의혹적이지. 그렇죠. 그러나 네. 지원을 했다? 그러면 박형준 후보 쪽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이미 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홍보기획관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부터 이미 아주 궁색하고 옹색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박형준 씨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홍대 쪽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입시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받으면 돼요. 근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할까? 이건 확인해 줘야지. 계속 안 하신다면은 선거일까지 계속 이 의혹과 관련해서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거짓말은 너무나 국민의힘에서는 흔한 그런 위기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오세훈도 보세요. 국민 임대주택 관련한 그런 지역으로 될 것도 같았던 때 노무현 정부 때 아닙니까? 네네. 거기 이제 내곡동에. 근데 안 됐어.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오세훈 씨가 그때 지정이 됐고 자기는 뭐 그 뒤에 그냥 형식적인 행정 처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노무현 정부 때의 국민 임대주택 지구로 해가지고 안에의 내곡동 부지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지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지가 시장이고 MB가 대통령일 때 2009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여기 좀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자기 아내의 땅 그걸 좀 수용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36억 5천만 원을 땡긴 거 아닙니까? 지가 시장일 때. 지가 말하자면은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본질이고 진실인데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여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다 된 것이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순간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야, 니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해봐야 뭐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아. 열심히 떠들어봐, 열심히 떠들어봐. 상관없어. 니들이 막 열심히 하면 언론은 정치 공방이라고 얘기해주지. 그럼 내 이름만 자꾸 회자되니 나의 지지율은 또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니 무슨? 근데 이 정치 공방 프레임에 대해서는 네. 언론들이 이거 무책임한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있어요. 언론이 과거 거 다 털잖아요. 왜 털겠어요? 공직자가 되려고 하니까 터는 거예요. 과거까지 다 들춰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 공방 프레임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정치 공방 프레임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이건 선거 시기에는 당연히 의혹 제기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정치 공방이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리면은 그 자체를 정치 공방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이쪽 의혹 제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다 정치 공방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크게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2년 총선 때 제 막말 육성이 오디오 파일이 네네. 공개됐을 때 나는 모르는 목소리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한 것이다.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왜 그렇게 뭐 이실직고를 하고 가서 뭐 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굶기도 하고 말이죠. 예. 하지만 어차피 떨어질 걸 네. 그냥 왜 굶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길 다행인 겁니다. 왜요? 네. 형이 그렇게 한다고 언론은 의혹이라고 보도하지 않아요. 공방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뻔뻔한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 아, 그래요. 참 이 현 정부가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참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모르는 목소리다. 누가 내 목소리를 성대모사했을 것이다. 이 수준의 거의 많은 박형준의 해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마 박형준은 되고 김용민은 안 된다. 젠장할. 김윤 PD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언론에서는 어디 전문가 하나 해가지고 전문가 아, 김윤 배명진, 이렇게 배명진 성문 분석 결과 예. 그 사람 거짓으로 나와가지고 밝혀져.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목소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민 TV